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오늘로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제 화물연대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가운데 화물연대는 파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시멘트 운송의 차질과 레미콘 가동 등이 멈추는 사태까지 발생해서 산업계 전반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당 컨테이너 터미널 앞 도로.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울산에서는 투쟁 결의를 밝히며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공무원에서 확정화 되고 화물연대 업무는 지금보다 더 강하고 힘찬 투쟁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29일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계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이며 울산의 운송사는 모두 10곳입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물류 정상화를 위해 조치를 취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시멘트 출하량이 10%대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울산에서는 29일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이후 화물연대 파업으로 노조원들에게 제지당했던 비노조원들의 운송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화물연대 제지를 받아가지고 작업하다가 중간에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못하고 있다가 좀 전에 명령 개시 떨어지고 오후부터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파업 장기화로 울산에서도 레미콘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납품을 저희도 못 받아서 지금 공장 가동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다 떨어져서 지금 저희도 못하고 있어요. 이대로면 울산의 건설 현장까지도 셧다운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울산 지역 주유소들은 평균 11분의 기름을 비축해둔 상황인데 주말 이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한편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특별 운송팀을 운영하고 있는 경찰은 어제도 컨테이너 상차 9대를 울산 신항까지 에스코트했습니다. 이로써 울산경찰청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44대의 화물차를 에스코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송방해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물류 운송에 경찰의 에스코트가 필요할 때에는 112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화물연대 업무 개시 명령과 관련해 진보당 울산시당은 논평을 내고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진보당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에 대한 사법적인 협박은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헌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과도 전면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조치가 파업권과 국민 기본권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반헌법적인 업무 개시 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년 울산 지역의 택시와 상수도 요금 인상폭이 결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요금과 상수도 요금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택시 요금이 현재 3,300원인 기본 요금이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되고 심야 할증이 시작되는 시간이 자정에서 밤 10시로 2시간 당겨집니다. 상수도 요금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2%씩 인상하는 안이 통과됐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조례안 변경에 따른 절차와 검침 혼란을 막기 위해서 내년 7월부터 인상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전기추진지능형 선박의 건조가 완료됐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현대미포조선에서 울산 태화호 명명식을 개최했습니다. 울산 태화호는 448억 원이 투입돼 선체 길이 89.1m, 폭 12.8m, 2,700톤급 규모로 건조됐으며 300명이 탈 수 있습니다. 이 선박은 충돌 회피 시스템과 최적 항로 지원, 육상에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박을 실시간 관제할 수 있는 체계가 탑재됐습니다. 울산시가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시는 특히 요양병원과 노인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이용자의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중증 환자의 86.8%와 사망자의 95.1%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돼 있고 사망자 가운데 20% 이상이 요양병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5일에 실시되는 시체육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다음 달 4일과 5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등록 요건은 울산시 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거 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합니다. 투표는 다음 달 15일 낮 12시 30분 문수체육관 1층에서 소견 발표회에 이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60명의 선거인단에 의해서 실시되며 개표는 현장에서 바로 진행됩니다. 한편 이번 울산시 체육회장 선거는 김석기 현 회장과 김철욱 전 울산시의회 의장의 2파전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울주군 삼동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H5로 확인됐습니다.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 6만 4천여 마리가 살처분됐고 계란과 사료도 폐기됐습니다. 가축 방역당국은 이동 제한과 함께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H5가 검출된 곳은 울주군 삼동면의 한 대규모 농장입니다. 지난 27일과 28일 닭 80여 마리가 폐사해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 양성 반응이 나왔고 정밀 검사에서 H5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란계 6만 4,600마리가 모두 살처분됐고 생산된 계란과 사료 등도 폐기됐습니다. 울산시는 인근 600여 개의 농가의 이동을 제한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경남과 부산, 경주와 포항의 가금 사육 농장에는 28일부터 29일까지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농가와 1km 떨어진 이곳 역시 이동을 제한하고 철새도래지 인근과 가금 농가 위주로 방역 조치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사에서 고병원성이 확인될 경우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500m 이내에서 사육하는 가금류 9천여 마리가 추가로 살처분될 예정입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자동차 바퀴나 사람의 옷에 철새의 분변이 묻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약 5주 동안 생존이 가능해 전염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농장 안으로 소독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 바이러스가 농장 안으로 유입되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바깥에 나왔다가 농장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필수로 소독을 좀 거쳐서 농장에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울산시는 발생 농가 인근 CCTV 영상 기록을 통해 한 달간 이동한 차량들을 분석하고 있으며 자체 방역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탈핵울산 시민공동행동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탈핵단체는 한국수력 원자력이 지난 28일 울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밝힌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해 여러 문제들이 있다며 평가서 자체가 엉터리로 작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탈핵단체는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를 폐기하고 수명 연장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주최한 제22차 균형발전 정보협력 토론회가 어제 울산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종순 국토연구원 본부장이 코로나19 시대에 녹색도시 조성 방향에 대해 김동필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기후위기 시대 공원 녹지도시로 스며들다를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어 지역 혁신 전문가들이 생태도시와 탄소 중립, 공원 녹지와 도시 재생을 주제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문화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진행하며 환경과 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골목경제회복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어제 남구 공업탑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남구의 공업탑 1967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울산의 옛 최대 상권이었던 공업탑 상권의 부활을 위해서
보행 환경 개선과 공업탑, 상징 게이트 설치 등 다양하게 도시 환경을 개선한 사업입니다. 울산의 상징인 공업탑의 역사와 고교 시절을 회상할 수 있는 테마를 결합시켜서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국과 칠레 외교 사절단이 잇따라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제 울산시를 방문한 천류바우 주부산 중국 총영사와 양국 관계 진전과 울산의 대중국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어 마티아스 프랑케 주한 칠레 대사와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와 환경, 경제 통상 분야의 교류와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울산 강남초등학교에 한 저명한 피아니스트가 방문해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1세대 피아니스트인 이경숙 연세대 명예교수인데요. 강남초등학교 교가를 작곡한 사람이 바로 이 교수의 모친인 성악가 박용렬 씨였기 때문에 더 특별한 연주회가 됐습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피아노 건반 위로 아름다운 선율이 흐릅니다. 손가락 끝에서 바흐의 인벤션과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 쇼팽의 즉흥 환상곡이 차례로 연주됩니다. 한국 음악사의 거장, 연세대 명예교수인 이경숙 피아니스트가 울산 강남초등학교에서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이경숙 교수는 강남초등학교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이 학교 교가 작곡가가 모친인 성악가 박용렬 씨입니다. 서울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직접 가져와 연주하는 등 이번 연주회에 각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80년 전쯤에 이 강남 초등학교 교가를 지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다 날 뻔했습니다. 피아노 거장으로부터 직접 레슨을 받는 마스터 클래스도 진행됐습니다. 피아니스트가 꾸민 학생들은 이 교수의 짧은 지도에도 금세 실력이 늘었습니다. 교수님이 한마디밖에 안 하셨는데 제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 그렇게나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는 걸 느꼈습니다. 학생들은 특별한 연주회를 마련해준 이 교수에게 손편지와 손수 만든 꽃다발을 전달했고 교가 합창으로 화답했습니다. 훌륭한 피아니스트 연주를 직접 보고 마스터 클래스라는 레슨을 직접 겪으면서 경험을 하면서 학생들에게는 문화예술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는 아주 크다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교수의 특별한 연주회는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과 추억이 됐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중국 학성동의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 집안에 홀로 쓰러져 있던 70대 홀몸 어르신을 발견하고 구조해서 좋은 사례가 됐습니다. 동네에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희 씨는 평소 자신이 돌봐오던 70대 A씨와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 않자 주변 이웃에게 안부를 물었고 아는 사람이 없자 직접 집을 방문해 안방에 쓰러져 있는 어르신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학성동의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은 13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안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연합회가 2050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연합회는 최근 정기이사회를 열고 전기와 물 절약, 올바른 분리배출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일회용 컵 대신에 다회용 컵 사용하기를 입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파트 동별 대표자 중임제를 폐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울산 시민안전포럼은 어제 청소년 오름센터에서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이성근 울산시민안전포럼의 상임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중대시민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고 김상욱 변호사와 이지연 남구의원, 김재인 한국노총 울산본부 정책본부장 등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어제 울산 태화강역에서 공단 인근으로 출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해와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동서발전 임직원들은 어제 캠페인에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인파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 상황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리플릿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부했습니다. 리플릿은 압사사고 예방 대처 방법과 심폐소생술 절차 등을 사파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제작됐습니다. 후임병이 재미있는 얘기를 못한다고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현일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0월 야간 경계 근무를 서던 중에 후임병이 재미있는 얘기를 못한다는 이유로 1분 이상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박돌한 혐의를 기소됐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